돌쇠야, 오늘 밤 나와 함께 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씨? 묻지 마. 그저 나의 처음을 너에게 주고 싶어. 나도 남자요. 이러시면 참기 힘듭니다, 아씨. 후회하실 거요. 그 반대야. 후회하기 싫어서 너에게 안기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머슴이었다가 양민이 된 사내가 한 여인에게만은 여전히 머슴으로 살고 싶어 하고, 아시였다가 기녀가 된 여인이 한 사내에게만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싶어 하는 애타는 남녀의 사랑과 복수를 그린 이야기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달빛이 유난히 차갑고 흐린 밤, 장중한 이대감의 정원은 고요했지만 그 정막 속에 스며든 긴장감은 짙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은은히 새어나오는 등불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 집안의 명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는 두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이대감의 고명딸 이연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검게 그을린 피부에 평생을 그 집에서 머슴으로 살아온 사내 돌쇠였습니다. 문 안쪽 연진의 아버지 이대감이 무거운 기운으로 딸아이와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연진아, 넌 이곳을 떠나야 한다.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갑자기?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네가 여기에 남아있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오라버니는요? 네 오라비는 이미 그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듯하구나. 나와 네 어미는 이곳에 남는다. 하지만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연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살아야 우리 가문도 끝나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처럼 이대감의 손짓이 돌쇠를 향했습니다. 돌쇠야, 네가 연진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예, 대감마님. 제 목숨을 걸고라도 아씨를 지킬 것입니다. 연진은 이 모든 사실이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감은 다시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너의 하인이 아니다. 내가 돌쇠의 노비문서도 태워버렸고 네 오라비가 한성부에 신고하여 해방증도 받아주었으니 돌쇠는 이제 양민인 것이다. 돌쇠는 네 목숨을 지킬 사람이다. 이제부터 너는 돌쇠를 믿고 따라가야 한다. 잠시 침묵이 감돌았으나 이내 이대감은 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떠날 수 없다. 어서 가거라.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이곳을 파멸로 몰고 올 징조였습니다. 돌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씨, 갑시다. 연진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만이 확실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연진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산길, 도성의 불빛은 이미 저만치 아득했고 두 사람의 발길은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진은 두 발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새벽의 한기가 옷자락을 파고들었지만 돌쇠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계속 걸어야 한다고 연진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연진이 더는 버틸 수 없어서 걸음을 멈추고 서둘러 숨을 골랐습니다. 아씨, 왜 멈추셨습니까? 더 가야 합니다. 연진은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괜찮다. 잠시 숨을 돌리려 했을 뿐. 하지만 돌쇠의 눈에는 연진의 몸짓이 이상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씨, 혹시 다리가 많이 아프십니까? 아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습니다. 결국 연진은 다리를 비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연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쇠는 연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소피가 급하다. 돌쇠는 순간 멍해졌고 연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속으로 몇 번이나 삼켰던 말이었지만 결국 내뱉고 말았습니다. 연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저기 숲으로 잠시 가야겠단 말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일은 굳이 허락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감히?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연지는 눈을 부릅뜨며 경고했습니다. 너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단 한 번이라도 보면. 하늘의 맹세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씨. 그녀는 성큼성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아씨가 안 됐기도 해 어이없는 실소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연진이 나무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옷자락을 정리하며 다가오던 연진은 여전히 돌쇠의 눈을 피했습니다. 너 정말 안 받겠지? 아씨, 제가 감히 그런 무례를 범할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 서린 장난기를 본 연진은 다시금 발끈했습니다. 입 다물고 앞장서거라.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야. 돌쇠는 씩 웃으며 앞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묘하게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곳은 양근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이대감이 돌쇠에게 미리 알려준 곳, 과거에는 양반이었으나 지금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심진호 영감의 집이었습니다. 돌쇠가 문을 두드리자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냐? 낡은 등불이 희미하게 빛을 내비쳤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감 어르신께서 위급할 때 이곳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심진호는 한참을 돌쇠와 연진을 살폈습니다. 누더기처럼 먼지와 진흙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어도 본래의 품격을 숨길 수 없는 여인, 이대감의 고명딸 이연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심진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감께서 결국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쥔 손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대감은 끝까지 개혁을 꿈꾸셨지만 그래도 너만은 살려야 했겠지. 심진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양반이 아니다. 한성에서 유명했던 그 이연진도 아니다. 내 신분은 이제 지워졌다. 너는 잡힌다면 바로 처형될 도망자다. 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고 나니 뼛속까지 시리게 실감이 났습니다. 양민으로 살아갈 생각이냐? 연진이 망설이자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양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호적이나 인명부에 등록이 되어야 하니 넌 나라의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또한 발각될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살아남을 길은 하나뿐이다. 무엇입니까? 천민이 되어라. 돌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씨께서 어떻게? 현실을 직시해라. 돌쇠야, 지금 연진이는 도망자다. 살고 싶다면 관리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연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성에 남아라. 한성에? 대신 천민은 희생이 되어라. 돌쇠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연진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대감께서는 억울하게 희생되셨다. 개혁파 살인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했으나 결국 사화에 휩쓸려 사라지셨지. 하지만 그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너는 한성에서 그 단초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연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심진호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너는 이제 생존을 위해 살고 가족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살아야 한다. 연진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씨, 돌쇠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생이라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이 길만이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돌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진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진정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길을 안내해 주마. 며칠 후 심진호 영감은 한양에서 기생들을 교육하는 유명한 대방을 데리고 와 연진을 보였고 그녀는 연진의 미색과 기품을 보고 제자로 받아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로 기녀였던 연진의 스승은 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이대감의 지성과 의지를 오랫동안 존경해 왔기에 기꺼이 연진을 조선 최고의 기녀로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연진이 기생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연진은 처음부터 다른 기생들과 달랐습니다. 이미 시와 글에 능통했으며 붓을 쥐면 섬세한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기생으로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연진은 특히 고급스러운 화술을 익히는데 집중했습니다. 손님이 던지는 어려운 한시에도 막힘없이 답하고 풍류를 논하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세련되게 말을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가야금은 그녀가 가장 애정을 쏟은 분야였고 양반과 규수로 자랄 때 배웠던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연진은 돈보다 학식을 중시하는 선비들과 고급 관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연진과 가까운 곳에 살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대감이 떠날 때 남겨주었던 상당량의 노잣돈을 미천 삼아 그는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무역업을 배우기 위해 한성의 유명한 상단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상단에서의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출 출신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허드렛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밤새 회계장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상단의 거상들은 돌쇠를 무시했고 노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돌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상품을 거래하는 방식, 국제무역의 흐름을 익히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돌쇠는 연진아 씨를 도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하게 일하고 익히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걷던 두 사람은 한 번씩 약속된 날짜에 은밀히 만나 서로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연진이 수련을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한밤중 몰래 마당으로 나가면 돌쇠는 그 근처에서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드셨소? 힘들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나는 하루 종일 짐을 날랐소. 노비였을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래도 상단에서 살아남고 있지 않느냐. 이젠 제법 장사꾼처럼 보이는구나. 그래봤자 아직은 상단에서 말석을 차지한 일꾼일 뿐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연진이 조용히 가야금을 튕겼습니다. 그녀의 가야금 선율이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이었던 자신이 상단에서 무역을 배우고 있고 양반과 고명딸이었던 연진이 기생이 되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참 희한한 인연인 것 같아. 그래도 우린 살아남았소. 앞으로도 함께 살아남을 것이요. 연진은 돌쇠의 넓은 어깨에 기대고 싶었지만 참았고 돌쇠는 연진의 작은 어깨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언젠가 다시 하나로 이어질 것임을 두 사람은 서로 간의 간지러운 온기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기방안은 손님방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연진의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미 선배 기생들 사이에서는 특출난 아이가 나타났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시조창과 가야금 실력은 남다른 데다 화술과 문학적 소양까지 겸비한 기생이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양반들과 고관 대작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첫 손님이 되겠소. 아니, 그런 재주 있는 아이라면 내가 먼저 봐야겠소. 각 방에서 남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연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첫 손님은 제가 직접 고르겠사옵니다. 순간 기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참 기녀가 감히 손님을 가린다? 하지만 연진은 머뭇거림 없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감 어른의 방에 들겠습니다. 순간 기방이 술렁였습니다.
최대감은 현 2조 판서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고관대작이었고 개혁파 살림을 숙청했던 사화의 주동자였습니다. 연진의 아버지 이대감 역시 그의 손에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냉혈한 최대감을 선택한 연진의 용기에 경악했지만 연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나를 찾겠다 하였다고? 그렇사옵니다. 그 아이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대감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기롭군. 어디 얼마나 대단한 기생이길래 감히 첫날부터 나를 찾는지 보자. 드리라. 방문을 연 연진은 도도하면서도 우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섰습니다. 최대감은 연진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흔한 기녀들과는 달리 연진은 자신을 마주하고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매무새, 기품 있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연진이 들고 온 가야금. 최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가야금을 준비하는 것이냐? 가야금이 제게 있어 가장 좋은 버시오니 한 곡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한번 들어보자. 연진은 천천히 가야금을 조율한 후 손끝을 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첫음을 튕겼습니다. 방안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깊고 서정적인 선율이 공간을 감싸며 흐르자 최대감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천천히 술잔을 들었습니다. 듣기 좋구나. 네 이름이 무엇이라 했느냐? 소녀 설안이라 하옵니다. 설안이라.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 세월이 흘러도 그 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난초라 들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고 싶어 제가 지었습니다. 연진은 도도하지만 매혹적인 태도로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순종도 그렇다고 거부도 아닌 묘한 태도. 최대감은 그 눈빛에서 신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편 연진이 본격적인 기녀가 된 이후 돌쇠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진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 여겼던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이미 깊은 사랑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마음을 다잡고 연진의 기녀 생활을 품위 있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무역업에 뛰어들어 부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대감이 남긴 노잣돈을 미천 삼아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교역에 눈을 떴었고 그 과정에서 상단을 운영하는 거상들과의 교류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나날을 보내도 연진을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때때로 일부러 큰 돈을 써서 연진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흥을 위해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 단 한순간이라도 연진이 편히 쉬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아무리 큰 부를 쌓아도 자신은 결국 돌쇠의 손을 잡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최대감은 생각보다 냉철했고 쉽게 허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에게 가까워지려면 단순한 기녀로서가 아닌 그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그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그의 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를 떠올리면 연진의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대감이 연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몇 달간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전해주는 소소한 정보들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연진은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작정으로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대체 무슨 속셈이냐? 저는 대감께 쓰임이 있는 여자가 되고 싶사옵니다. 대감을 도와 권력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대감의 시선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신뢰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당돌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감의 여자가 되고 싶사옵니다. 저를 첩으로 삼으시고 이 기방에서 빼주십시오.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은 년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과감하게 나올 줄은 몰랐지만 이미 내 것이 될 줄 알았다. 연진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너를 내 여자로 만들어 주마. 연진은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기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중요한 모임이 있다. 그날 네가 특별히 내 옆에 있거라. 최대감은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너를 나의 여자로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다. 연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이야말로 연진이 계획했던 거사를 실행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네 머리를 올려야 할 때가 되었구나. 영광이옵니다, 대감마님. 연진은 가만히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감히 아래옵건데 지금은 몸이 온전치 않사옵니다. 온전치 않다? 연진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소녀, 탈거리를 하고 있어 몸이 불편하옵니다. 다만 지금까지 머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오직 대감마님께서 올려주실 날을 기다렸기 때문이옵니다. 최대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기다려왔다면 조금 더 참을 수도 있겠지. 연진은 최대감의 모임이 열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을 위해 그녀는 대방과 긴밀히 상의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대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최대감의 집에서 중요한 증거를 가져올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 기방에서 오랫동안 대감들의 심부름을 하며 그들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든 자가 있다 들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자는 오래도록 기방에서 사환으로 일하며 대감들의 서신과 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했지. 그 덕분에 대감들의 집안 사정에도 꽤나 밝은 편이다. 그 사람을 저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자는 이미 기방 생활에 지쳐 있었다. 큰 돈을 쥐어준다면 기꺼이 너를 돕겠지. 다음날 연진은 돌쇠를 몰래 불러냈습니다. 아씨, 갑자기 무슨 일이오?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무슨 부탁이오? 연진은 돌쇠를 데리고 기방의 한 조용한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대방이 소개한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께 새로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 그런 것이 내게 가능하기나 하겠소?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이분은 누구요? 이분이 최대감의 집으로 너와 함께 가줄 거다. 내가 그 대감의 집으로 저희와 함께 들어갔다 오면 내게 주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왕께서 기방에서 진 빚 전부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넉넉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 새로운 살림을 차릴 수 있으실 만큼.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방 생활에 질릴 대로 질렸지. 하지만 대감의 집으로 다른 사람을 들이는 건 위험한 일이야. 돌쇠가 나섰습니다. 그저 하루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최대감의 집에서 필요한 걸 찾고 빠져나올 것이요. 좋아. 그만한 돈을 받는다면 위험을 감수할 만하지. 고맙습니다, 나리. 사화는 피곤한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쌓아야 한다. 내일 내 놈을 늙은 사환을 대신할 신참 사환으로 위장해 대감들의 집을 돌며 인사를 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날 밤 자연스럽게 최대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돌쇠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사환이 방을 나가고 연진은 돌쇠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돌쇠야, 오늘 밤 나와 함께해. 돌쇠는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아씨? 묻지 마. 그저 나의 처음을 너에게 주고 싶어. 돌쇠는 그녀의 애절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남자요. 이러시면 참기 힘듭니다, 아씨. 그 반대야. 후회하기 싫어서 너에게 안기는 거야. 연진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돌쇠는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진에게 밀려 벽에 기대 있던 그가 순간적으로 연진을 와락 안고서 그녀의 옷고름을 급하게 풀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연진과 돌쇠는 서로의 온기에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연진은 계속해서 돌쇠의 품을 파고들었고 그 표정에는 슬픔과 기쁨, 행복과 불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떨림과 절정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지는 돌쇠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연지는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나는 이제 최대감의 첩이 되어야만 복수를 완성할 수 있다.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소. 연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만약 실패한다면 이후엔 혼자 해결할 것이야. 그때는 이 위험한 일에서 너는 빠지거라. 그자의 첩이 된다니 내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소. 그러나 연지는 슬픈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며 조용히 방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칼날 같은 이체가 서렸습니다. 자신은 절대 저 여인을 빼앗길 수 없으니 꼭 이 계획을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드디어 거사의 날이 되었습니다. 연지는 최대감의 곁에서 오가는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나한 술자리 속에서 청거할 인물들의 명단을 슬쩍슬쩍 꺼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진이 곁눈질로 살펴보니 특정한 인물들에게 아주 후한 추천의 글이 적혀있는 서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연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돌쇠와 사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진은 숨을 가다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특별히 눈에 띄는 편지들이 있을 것이오. 최대감이 직접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들과 거래를 했으니 거래 장부를 확보하면 그 증거가 될 것이오. 그 거래 장부란 것이 어찌 도움이 된단 말이오? 거래된 돈의 규모와 대상이 적혀 있을 것이오. 명단에 적힌 인물들이 조정의 관직을 차지했다면 그들에게 막대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서신뿐 아니라 돈의 흐름까지 남아있다면 매간매직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오.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서찰과 거래 장부라는 것이군요. 몇 개의 편지와 거래 장부만 확보해도 충분하오. 그러니 꼭 그 두 가지를 챙기시오. 돌쇠와 사화는 단단히 각오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지는 급히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술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연지는 태연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술을 따르며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연회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대감의 신복인 서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취기가 오른 몸을 겨우 가누며 오늘 받은 서찰들을 챙겨 들고 조심스럽게 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돌쇠와 사화는 마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관이 최대감의 집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조용히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습니다. 최대감의 집으로 들어간 서기관은 이제는 취기가 심하지 않았기에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대감이 사가에서 진무를 보는 별도의 문방이 있었고 사화는 그가 필시 그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사화는 돌쇠를 이끌고 최대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한 사화는 하인들에게 다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기관 나리께 전할 중요한 서찰이 있어 왔소. 대감께서 꼭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하시더이다. 집안 하인들은 의심 없이 그를 들여보냈고 돌쇠와 사화는 서재 밖에서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서기관이 문 밖으로 나오자 사화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다시 가져오라 하신 서찰이 있는데 경상도 박경식의 것이라 하더이다. 서기관은 서찰을 살펴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 했고 사화는 기다릴 테니 서재 안에서 잠시 머물러도 되겠냐고 청했습니다. 서기관은 의심 없이 그들을 서재에 두고 문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서찰을 살핀 후에 해당 인물이 없다고 말하려고 돌아서는 순간 돌쇠와 사화는 재빠르게 그를 포박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을 기절시킨 후 즉시 문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찰들을 최대한 많이 챙겼고 서기관이 정리를 위해 펼쳐둔 장부까지 들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안 하인들이 그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기관 나리는 오늘 밤도 새시는 거요? 사화는 짐짓 당연한 일인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대감 나리께서 기방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시키셨다 하며 밤새 서찰을 정리하겠다 하더이다. 하인들은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서기관 나리가 밤새는 날이면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나지. 엄요? 그런 날이면 늘 예민하시긴 하지요. 이렇게 서기관이 아침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의심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 두 사람은 태연히 최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최대감의 숙적이자 사림의 이상향을 꿈꾸는 좌이정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앞장서고 뒤따르는 군사들이 기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왕명이다. 이조 판서 최대감을 즉시 압송하라. 최대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뭐라? 어명이라니? 매감 매직과 국법 유린의 혐의로 체포하는 바이다. 증자도 없이 어찌 이러는 것이냐? 증자는 이미 전하의 손에 있고 증인도 이미 여럿이다. 최대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인? 누가 감히? 목숨만은 살려준다고 하니 내 신복인 서기관이 직접 증자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었고 어젯밤 이곳에서 네가 직접 매감 매직을 모의한 자리에 함께하니가 특별히 증인이 되어주겠다 하였다. 최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대감의 앞에 천천히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연진이었습니다. 연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께 저는 설안이겠지만 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이연진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선친의 함자는 이 광자 조자이옵니다. 최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순간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곧 분노로 가득 차며 연진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년! 감히 네가! 그러나 연진은 오히려 차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파멸시킨다고 해서 제 부모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최대감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제 마음에서 당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미워하면서 처절하게 죽어가십시오. 최대감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군사들이 그의 팔을 잡아 끌자 그는 악에 바친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의금부에 가서 증언까지 하고 온 날부터 연진은 몇 날 며칠 동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절하듯이 잠들고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긴장 속에 지내온 탓이었기에 연진의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린 듯했습니다. 그 사이 돌쇠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역업을 통해 모아두었던 돈의 상당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연진이 자신이 번 모든 돈을 사환의 수고비로 주었기에 기방의 사환을 새로 사들이는 비용을 돌쇠가 마련했고 연진을 기적에서 빼기 위한 속량금으로 대방에게 많은 돈을 건넸습니다. 대방은 돈을 받으며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나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굳이 이 돈을 받고 싶지 않구나. 대방 어른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연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사옵니다. 대방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그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연진은 더 이상 기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흘 후 깊은 잠에서 깨어난 연진을 향해 돌쇠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는 기생이 아니오. 제가 기적에서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소. 연진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돌쇠는 연진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씨는 이미 나와 밤을 보낸 내 여인이오. 연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눈빛 속에는 변치 않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겠소? 연진은 잠시 말없이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연진과 돌쇠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도의 어느 고을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작은 주막을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주막에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연진을 도와주었던 기방의 그 사환이었습니다. 사환은 한성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먼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들른 것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먹은 후 사환이 연진과 돌쇠에게 작은 보자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방 어르신께서 주신 것이요. 연진과 돌쇠는 의아한 얼굴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쇠가 연진을 속량하기 위해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대방 어르신께서는 연진아 씨가 기녀 출신이니 신분상 천민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소. 그래서 이 돈으로 면천하여 양민으로 살아가라 당부하셨소. 연진과 돌쇠는 놀란 눈으로 사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방 어른이 이토록 큰 배려를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대방 어르신께서는 오래전부터 연진아 씨의 아버지 이광조 어르신을 존경해 오셨다고 하셨소. 동시에 그분을 사모해 왔다 하더이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소. 연진은 깊은 감동에 잠긴 듯 조용히 보자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연진은 대방의 뜻에 따라 면천을 하였고 양민이 되어 돌쇠와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딸을 낳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주막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밥과 정이 넘쳤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진은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복수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은 것,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새삼 행복했습니다. 연진의 곁에는 언제나 돌쇠가 있었고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도 단단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혐오했던 과거의 자신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오롯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하기 바란다면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상대가 꿈꿀 수 있도록 같은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 주는 것이란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